자, 280쪽 나와 있는 과세대상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봅니다. 과세대상. 우리가 과세대상이다 그랬으면은 5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먼저 출발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과세대상은 첫째 뭐가 있느냐? 부동산이 있죠. 뭐가 있어요? 부동산. 요건 토지와 무엇을 얘기한다? 건물. 토지와 건물이니까 당연히 건물 속에는 주택도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영업용 건축물 상가를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고 주거용 건축물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낸다. 당연한 얘기죠. 해보죠. 부동산.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그럼 여기서 따져볼게요. 부동산은 누구 걸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렇지, 내 거. 그래, 고마워요, 내 거.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나온 부동산은 누구 거? 이거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부동산 그럼 내 거예요. 내 거니까 이 안에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권리가 바깥으로 나왔으면 요건 누구 거?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남의 부동산이 권리가 있다. 여기 원장님이 요 학원에 대한 것은 이 건물은 원장님 건물이 아니죠. 그렇지만 남의 부동산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죠. 그러니까 요건 내 거 팔면은 다 양도소득세 내죠. 요건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전세면 뭐가 있죠? 전세권. 월세면 뭐가 있느냐? 부동산 임차권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 강조했죠. 등기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은 등기가 됐던 안 됐던 양도소득세 냅니다. 액수가 크니까. 근데 임차권은 월세예요. 월세에 대한 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남의 땅 위에다가 시설물 갖고 있어요. 뭐가 되죠? 지상권이 있겠죠. 요건 내 건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죠. 이러한 권리를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내란 얘기죠. 그럼 중요한 건 요거죠. 중요한 건 전세권은 등기가 됐던 등기되지 아니했던 다 과세가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썼나요? 썼어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있다. 그 다음 파생상품이 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5가지. 시작.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 요 3가지가 과세 대상이더라 정도만 알면 돼요. 다 썼어요? 그런데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언제? 작년에. 이번 시험엔 나올 확률이 5%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주 열심히 잘 쓰시더라고요. 형광펜도 밑줄 그고 내 속으로 했죠. 좀 이따 보자고. 요게 근데 시험에 나왔는데 왜 하냐? 뒤에서 배우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이런 것이 있더라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에 뭐가 나왔냐? 얘가 나왔어요. 얘가. 등기된 임차권만 되는데 시험에 틀린 걸 찾아라 지문에 등기되지 아니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너무 섭섭하지 않아요? 쉬운 게 나와서. 됐어요. 표정 되게 어렵겠다 이거죠. 나오는 게 제가 평상시 강의할 때 강조했던 것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만 둘 중에 하나. 등기됐냐? 등기되지 아니하냐? 그렇게 출제가 된다니까.
아주 아까워요. 그래서 얘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 해보자. 과세대상.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공부할 필요 없죠. 왜? 매매를 했으면 누가 양도소득세 내는 거죠? 양도인이 내는 거죠. 양수인은 취득세 내는 거고요. 따라서 양도인이 납세 의무자 하나뿐이 없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280쪽부터 284쪽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요약 강의 때도 해드릴 거고 문제풀이에서도 몇 문제는 해드릴 거지만 비중은 적다는 얘기죠. 저랑 같이 문제 푸는 것만 같이 공부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땐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줄여들어도 표정이 그래? 285쪽 한 번 갖고는 안 되겠군. 양도의 개념 나와 있죠. 요건 뭐냐? 양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요거예요.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자, 상가 건물 10억짜리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 대출 받을까요? 왜 그건 외우고 있냐는 얘기야. 7억은 언제적 얘기를. 쓸데없는 건 외우고 외워야 될 건 안 외우고 어떻게 하면 좋아? 7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야 은행아 나 7억 빌려줘. 나 못 믿어. 상가 가진 남자야. 7억 빌려줘. 못 믿겠다고? 상가를 담보로 맡길게. 한 달 뒤에 못 갚으면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면 담보로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죠. 따라서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진짜 돈을 못 갚았어요. 못 갚았으면 빚 때문에 넘어가죠. 빚 때문에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대물변제라고 얘기하죠.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빚 때문에 넘어갔으면 대물변제. 소유권 넘어갔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 이거야. 담보로 제공되는 시점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양도가 아니고 나중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빚 때문에 넘어가면은 대물변제로 봐서 뭐가 된다? 양도된다. 즉 소유권 넘어가면 양도가 되고 안 넘어가면 양도가 아니고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따라서 양도 개념이라는 것은 이번 시험도 관계가 없습니다. 좋죠? 표정이 왜? 285쪽 양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공부하시지 말아요. 요건 다 언제 배웠냐 그러면은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뺍니다. 요건 나중에 요약해서 한 번 더 해드리고요. 292쪽. 자, 이제 없앨 거 없앴으니까 이제부터는 올인해야 됩니다. 다 중요한 거니까. 292쪽에 4절 양도 취득식이 나와 있죠. 요거 왕별 표시하세요. 무조건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들이 높은 거니까 꼭 알아두셔요. 이제 줄여야 되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공식에서. 자, 출발합니다. 신경 쓰세요.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 요게 왜 중요하느냐?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유 기간은 언제가 되느냐?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죠? 양도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 세 줄이거든요. 요게 엑기스입니다. 잘 보세요. 양도 시기 해보죠. 양도 시기. 양도일. 언제를 양도일로 보느냐? 상식선에서 한번 대답해봐요. 언제를 양도일로 보죠? 내가 집을 팔아요. 그렇지. 뭐 잔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죠. 바로 그거. 이건 상식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쉬워요. 이건 언제가 되느냐? 대금 청산일이라고 그래요. 해보죠. 대금 청산일. 잔금 받은 날 요거죠. 우리끼리는. 잔금 받은 날이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죠. 대금 청산, 잔금을 받은 날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계약서상의 날짜냐?
실제로 받은 날이냐? 둘 중에 어디가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잘하네. 근데 문제 나오면 왜 틀려? 실제로 받은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엔 실제로인데 뭘로 나올까요? 계약상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출제도 잘해요. 그런데 이거 있죠. 청산일인데 치매기가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 나 받긴 받았는데 언제 받았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청산일이 언제 받았는지 몰라. 받긴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증빙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계약서는 안 되죠.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이니까. 입금 통장? 에이, 유치해. 요거는 등기를 언제 했느냐 보라 이거죠. 등기 접수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물론 계좌이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등기를 언제 이전해 줬느냐 그 날짜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배웠죠. 그 다음에 뭘 배웠느냐? 우리가 세법에서 금액이 여러 개 있어요. 금액이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금액? 나 여기 와서 몇 달 동안에 맨날 한 게 이건데 큰 금액이죠. 높은 금액 그러면 안 되죠. 높은 금액은 장롱 위에 숨겨놓은 돈을 높은 금액이라고 그러고 NG 다시 금액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떤 금액? 세율. 세율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떤 세율? 그래 요건 높은 세율이고 우리 몇 번 해도 이렇게 질리지가 않아요. 그죠? 날짜가 여러 개 나와요. 어떤 날? 그렇죠. 그거 알면 끝이야 이건 그거 알면 끝이에요. 양도일은 무조건 날짜 여러 개 나온다. 그럼 뒤에 어떤 지문이 있어야 돼요? 빠른 날.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건 뭐냐?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대요. 그럼 날짜가 두 개 나오죠. 대금 청산일이죠. 그 다음에 등기면 등기일 공부하지 말고 통일합시다. 등기 접수일. 그러면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대요. 청산일이 빨라요? 등기 접수일이 빨라요? 그럼 언제가 돼요? 등기 접수일이. 오, 여러분 이거 잘하네. 이거 희망 걸어.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제가 양도일이냐? 대금 청산일. 청산일의 의미가 뭐냐? 계약상은 필요 없고 실제로 받은 날이더라. 그런데 이것이 불분명하면 어디를 증빙으로 보면 되죠? 등기 접수일. 그 다음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근데 빠른 날인지 못 찾으면 인생 끝이죠. 이건 나오잖아요. 청산일 전에 등기했대요. 이래도 뭐가 빠른지 판단 못하면 점점점. 요게 제일 중요한 엑기스. 나오면 얘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경우에 대해선 나머지 밑줄 안 쳐드려도 되나? 293쪽에 3번 특수한 거래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가 다 무조건 어떤 날? 빠른 날인데 날짜가 여러 개 나왔을 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원칙만 외워요. 원칙만. 상식선에서 접근합니다. 요 단어는 요거죠. 장기 할부 조건. 자, 해볼게요. 요거죠. 자, 내가 상가 건물을 샀는데 20년 할부로 샀어요. 몇 년? 상식선으로 합시다. 20년 할부면은 이걸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될 거냐 이거죠. 언제가 될까? 내가 상가를 샀어. 20년 할부로.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봐야 될까요? 말을 해. 이러지 말고. 당연하죠. 할부금을 다 치르죠. 그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럴 땐 대금 청산일이 아니에요. 할부는. 할부금 다 갚은 다음에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 할부는 언제가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면 대금 청산일이 되고 장기 할부로 나왔을 때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죠.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2000
18년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요 날이 취득일이 되죠. 그런데 내가 쭉 보니까 상가 건물에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할부금 치를게.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한테 넘겨. 인도했으면 날짜가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이 되죠. 에이, 내 건데 나 들어가서 쓸래. 사실상 사용을 하는 날이 있다 그랬으면은 빠른 날이 요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만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이고 인도일이라든가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사용수익일이라든가 여러 날짜가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되는 거죠? 빠른 날.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칙만 공부하시면 돼요. 장기할부는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시작.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근데 요거 말고도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재밌는 건요, 장기할부 시험에 나올 때 항상 날짜가 3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알면 돼요? 빠른 날.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용을 당했으면은 뺏겼죠. 대신 보상금 나와야죠. 돈 받는 날짜가 기준이에요. 대금 청산일이 되죠. 보상금 받은 날. 그런데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했다든가 또는 뭐예요? 시작을 했다든가 여러 개 날짜가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그러니까 다 빠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거는 구색맞춰기에서 나오죠.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상속개시일. 자주 나오죠. 그 다음 증여는 공짜로 받은 거죠.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증여를 받은 날이 된다는 것. 요건 294쪽에 나와 있는 건데 밑줄 안 쳐드려도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단골 메뉴예요. 자가 건축물. 내가 건설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지을 때 2가지가 있죠. 건축법에 허가를 받아서 짓느냐, 허가 없이 짓느냐, 2가지가 있죠. 요것도 아마 상식선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내가 상가 건물을 집니다. 몇 층짜리 질까요? 사장님 몇 층짜리 질까? 에이, 좀 더. 에이, 500층짜리를 줘야죠. 이 정도는 돼야 상가죠, 그죠? 500층짜리를 내가 지어요. 허가를 받아서. 이럴 경우에 언제가 취득일이 되냐 이거죠.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 생각해봐요. 언제가 취득일 될까요? 그렇죠. 건물을 다 줘요. 그럼 준공검사 떨어지겠죠. 준공검사 떨어진 다음에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인서 받는 날 또는 교부일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내주는 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사용승인서 받은 날이에요. 이제 써도 된다 이거죠. 자, 요게 2018년에 승인서 받았어요. 사용승인. 근데 이럴 때도 있죠. 원래가 이때가 원칙이고 2017년에 나 먼저 살고 있던 집 이거 팔렸어. 늦게 팔릴 줄 알았더니 팔렸어. 가 있을 데가 없어. 여기 보니까 한 3층 정도까지는 500층이니까 300층까지는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으니까 좀 내가 임시로 쓰면 안 되겠니? 하고 임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에이, 내 건물인데 뭘 승인받아? 오늘부터 1층에 인테리어하고 쓸래? 사실상 2016년 사용을 하면 그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원칙만 외우면 되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해주면 되죠. 원칙만 공부하세요. 오케이?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아. 무허가야, 무허가. 무허가면은 답이 그냥 뚝 떨어지죠. 무허가는 승인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하나 남죠. 언제부터 사용했냐 이거죠. 이해가나요? 승인받을 필요 없으니까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면 쉽잖아. 해보자. 자가건축물.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받는 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무허가다 그러면 승인받을 필요 없으니까 언제가 되죠?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는 것. 오케이?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은 서비스예요. 요거는 답 찾기가 쉬워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요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내가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잔금을 치렀어요. 입주해야 되는데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들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대금은 갚았는데 입주가 안 돼요. 미완공됐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가 이거의 취득일로 잡느냐? 돈 낸 날만 취득일로 잡으면 사용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기간만 지나간다는 얘기죠. 억울하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청산했는데 9월 9일 날 완성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어느 날이 취득일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항상 빠른 날이 돼야 되지만은 완성이 안 된 데는 취득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가 되죠? 완성된 날. 그래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은 언제가 되죠?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잡는다는 얘기죠. 확정되지 아니했으면 언제가 되는 거죠? 확정된 날이 되죠. 얘들은 큰 의미 없습니다. 지문에 나온 것대로 답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따가도 또 나올 거예요. 요거 노란색으로 할까요? 환지 처분. 환지가 뭐죠? 이 땅 주고 저 땅 받는 거죠. 땅을 교환하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면적이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면적이 변동이 있느냐, 면적이 어떻게 됐느냐, 감소가 됐느냐. 자, 요건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건 꼭 하셔야 됩니다. 이따 또 나와요.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취득을 했어요. 100제곱미터의 땅을 했다가 2018년에 17년 할까요? 17년에 100제곱미터의 땅을 환지를 받았습니다. 요놈 주고 요놈 받았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했다가 요것을 2018년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양도일은 요때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취득일을 여기로 하느냐 여기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죠. 여기로 해요 여기로 해요? 여기로 하면은 내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17년으로 잡으면 억울하죠. 환지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정책에 따른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때를 인정을 하면은 보유 기간이 몇 년뿐이 안 돼요. 1년. 세금이 비싸다는 얘기죠. 요때부터 하면은 몇 년이 될까요? 8년이 되니까 세금이 적겠죠. 그러면 내가 손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봐야 될까요? 10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상식선에서 이 날짜는 내가 너무 억울한데 정부에서 개인한테 손해 끼칠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 너 요때 환지했지만 환지는 인정 안 할게. 네가 사놓은 날부터 할게. 요 날짜 2010년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지 전에 취득일. 읽어보죠. 시작. 환지 전에 취득일. 이해갑니까? 몇 년이 돼요? 2010년. 이렇게 그림 그려서 공부하면 기억이 금방 납니다. 개인이 손해주면 안 되니까. 면적이 변동이 없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100제곱미터 원래 내 땅을 무슨 면적이라고 그러죠? 권리 면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받은 땅을 무슨 면적이라고 그러죠? 환지 면적이라고 그러죠. 해보자. 권리 면적, 환지 면적. 같으면 환지 전에 취득일이 되는 거고. 요번에 두 번째 보세요. 100제곱미터의 땅을 주고 70제곱미터의 땅을 받았어요. 면적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얼마 줄었어요?
30제곱미터 줄었죠. 줄은 것만큼 보상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30제곱미터 감소된 면적만큼은 국가의 양도를 한 걸로 봐요. 돈 받고 팔아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2018년에 양도했을 때 나눠볼게요. 30제곱미터는 언제 취득한 거죠? 10년에. 언제 양도한 거죠? 17년에 양도한 걸로 봐야죠. 이해가요? 왜 자신감이 없어? 100제곱미터의 땅을 주고 70제곱미터를 받았으면 면적이 줄었죠. 줄은 만큼 보상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돈 받고 이때 파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70제곱미터는 몇 년에 샀어요? 언제 팔았어요? 아이, 이상하잖아요. 2018년 이래야죠. 왜 앞에 건 빼가지고 사람 당황하게 만들어? 내 눈을 빤히 보면서 그러니까 강의해주고도 보는 거예요. 너무나 어감이 셌어요 이번에. 요쪽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 근데 내가 놀랬잖아요. NG 2010년에 사서 몇 년에 팔았어요? 이래도 좀 이상한데. 자, 요거 이해 가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주고 요번엔 130제곱미터를 받았어요. 얼마 더 받았어요? 30제곱미터는 땅이 늘어났죠. 대신에 내가 돈을 줘야 돼요. 내가 돈을 주면은 30제곱미터는 요때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이 중에 100제곱미터는 몇 년에 샀어요? 그 다음에 2018년이에요. 됐죠? 말 나오기 전에 내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0제곱미터 있죠? 30제곱미터는 몇 년에 샀어요? 17년에. 이해가나요? 구별돼요? 따라서 면적이 감소가 됐으면 그만큼 나는 양도로 보는 거고, 면적이 늘었으면 난 뭘로 보는 거죠?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단원이 양도소득세 단원이죠. 그러니까 양도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선 면적이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그러면 잘 봐요. 취득을 17년에 했어요. 17년 환지. 양도도 언제 했어요? 2017년 환지죠. 그럼 얘도 환지의 양도, 얘도 환지할 때 뭐가 해요? 취득으로 보는 거죠. 환지는 항상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죠. 따라서 언제 취득으로 보느냐, 언제 양도로 보느냐는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된다는 것. 그래서 면적이 감소가 됐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언제가 되죠? 다음 날이 된다는 것. 요 말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환지는 항상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면 공고일의 다음 날이 기준이란 얘기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면적이 변화가 없으면 언제가 된다? 시작. 환지 전 취득일. 면적이 감소가 됐으면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때 단골 메뉴 어떻게 나올까요? 얘 시험에 나오면 이러지 말라니까. 제일 무서운 그 표현이 산속에 나만 있는 기분이에요. 공고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나올 게 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지 처분에 관한 건 단골 메뉴입니다. 시험엔 항상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게 시험의 단골 메뉴가 된다고. 해보자. 환지 처분. 그 다음에 7번 나온 게 점유. 점유다 그러면 민법상의 부동산 점유 몇 년 보유하면 되죠? 20년이죠 부동산은? 흐뭇하네. 다른 것도 잘 못하시네. 난 3번만 다른 거만 물어봤을 때 대답 나오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섭섭한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놀면서 해도 돼. 세법 공부하지 마. 놀아요. 그렇게 공부해도 다른 것들은 그렇죠? 여러분이 저기 어렵다고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대대로 물려내려온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족보에 민법 학개론 공법은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거기다 세법 공시도 많이 하고 중개사법은 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거기서 점수 많이 따야 된다는 거. 점수 많이 따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는 거고. 그죠? 그걸 점수 그대로 맞고. 세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죠? 민계공은 항상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렵다라고 그러죠. 거기는 다 똑같죠?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렵죠? 민계공. 근데 세법은 공부 안 해도 어렵죠? 공부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공부 조금만 하면, 이거 효자 과목이 16개 이거 괜찮아요. 13개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2~3개 정도가 이제 난이도 좀 있는 게 있자. 그거 버려버리면 되잖아. 공부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 민법 그러고 질문 한번 했으니까 좀 속이 후련하네 그냥. 여기 피로감이 확 없어져요. 점유는 언제가 되죠?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거죠. 이 날이 취득일이죠. 이 날로부터 부동산은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시효취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렇죠? 이렇게 한다. 점유. 그 다음에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한 취득. 요거는 이제 요것도 곧잘 나와요. 환원이라고 공부하는데 해보죠. 환원. 요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아기가 몇 살이죠? 27? 아들? 예? 결혼했어요? 어이구 다행이네. 그죠? 할머니 되실 뻔했어. 그러니까 27살인데 20살 빼버려. 7살이에요. 애 이름이 뭐죠? 예? 세영이? 세혁? 오, 이름 멋있네. 혁이. 꼭 옛날에 X세대에 나왔던 것 같아요. 7살짜리 컴퓨터 잘하죠? 컴퓨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이템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엄마를 쳐다봤더니 뒤지게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엄마 아빠가 손 붙잡고 마트를 간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 맨 밑에 서랍, 거기엔 항상 옷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들추면 등기권리증이 거기 숨어있죠. 요걸 가지고 동네 공인중개사, 이름은 대박 공인중개사예요. 여기에 가서 3만 원의 양도를 했습니다. 3만 원에. 그런 다음에 아이템 사서 이제 게임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예요? 등기권리증 매일 보면서 잠듭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집 비우래요. 자, 등기권리증 보니까 없어요. 소유권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죠. 애를 쳐다보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한 대 패니까 자수했어요. 이건 당연히 미성년자와의 통정에 의한 계약이죠. 매매 원인 무효 소송을 걸 수가 있죠.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 당연히 이기죠. 이겨서 소유권을 찾아오는 걸 환원이라 얘기하죠. 원이치. 그러면 과거에 나도 모르게 소유권 넘어간 건 양도로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취득으로 볼 수 없죠. 취득세 냈으면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소유권 찾아오면 얘는 양도로 볼 수가 없고, 얘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매매 원인이 무효란 얘기예요. 그러면 에이 기분 나빠, 터가 안 좋은가 봐 하고 2018년에 양도를 했을 때 취득일은 언제? 이걸로 잡아야 되느냐 이걸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말을 해. 말을. 한국말 그냥 말 길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 이름 써 있잖아요. 혁이 아빠가 산 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명의로 돼 있으면 혁이 엄마가 산 날부터 된다. 이걸 2017년에 일어났어도 이 날짜는 다 무효란 얘기죠. 과거에 혁이 아빠가 사신 날 요게 2010년에 샀다. 그럼 요 날짜부터 요 날짜까지가 돼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해서 환원이라는 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찾아온 거죠. 요거 혁이의 사건, 요거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요건 뭐가 돼?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자산의 뭐가 됩니까? 당초 취득일이 된다는 것.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양도를 했는데 언제 사왔던 거를 여러 개가 자산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팔았는데 도대체 언제 취득한 건지 모른다. 이럴 때는 선입선출이에요. 선입선출이 뭔지 아시나요? 먼저 취득한 걸 먼저 파는 걸로 처리합니다.
인생사 모든 사회에서는 다 선입선출 원칙입니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 먼저 사온 걸 먼저 양도하는 방법. 편의점에서 김밥이, 삼각김밥이 하루에 몇 번 들어오죠? 2번 들어오죠. 어떻게 하세요? 해보셨나 봐요? 많이 힘드시죠 요즘? 그러면 저녁에 들어온다. 저녁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들어온 거 진열을 어디다 하죠? 앞에다 해요? 그럼 옛날 거만 묵혀있어 그대로? 항상? 아니 여보세요, 새로운 건 뒤에다 놓는 거예요. 옛날 걸 먼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걸 앞에다 두면 손님들은 새로운 것만 먹고 뒤에 옛날에 갖고 온 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선입선출의 원칙이에요. 인생도 그렇죠? 선입선출. 노노, 인생은 아니에요.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가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 말을 내가 우리 선배가 얘기했던 게 가슴에 와닿은 게 그거예요. 인생은 선입선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들 보고 니네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니네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그 뒤끝이에요. 나이 든 사람의 뒤끝. 선입선출. 자네도 잘 알아둬야 돼. 이럴 때는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제가 있습니다. 해보죠. 의제. 의제 취득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이 1910년에 취득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1910년에 취득을 했으면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산작업이 안 됐고 전쟁 때문에 불타버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요 당시 오래전에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가액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연도를 기준 연도로 표시하고 요거 이전에 취득한 것은 요 날짜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요거는 과세대상 보각계 요거예요. 요 세 가지다 그랬으면은 얘는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건 다 언제? 85년에 취득한 걸로 간주해요. 자, 주식이라는 건 1년 늦어요. 86년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파생상품은 최근에 나온 거니까 의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만 나누면 돼요. 이것 때문에 과세대상 출제가 안 될 걸 미리 설명한 거예요. 세 가지는 몇 년? 85년. 주식은 몇 년? 86년. 뭐 1985년 1월 1일, 85년, 86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외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년 차인데 요걸 갖다가 외우는 문제가 나왔다. 말이 안 되죠. 출제자 욕 바가지로 먹죠. 왜냐하면 요번에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문제 나와서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그게 뭐냐, 순서를 물어보는 건데 왕도 똑같아요. 그리고 3년뿐이 차이 안 나요. 이걸 외우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욕 뒤지게 먹었죠. 이거는 1년뿐이 안 돼요. 이거 출제하면 욕 뒤지게 먹죠. 그죠? 그게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고 이러한 건 업무에 있어서 모르면 법전이라든가 뭐 찾아보면 되지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85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똑같이 나온다는 것. 해보자. 85년, 86년.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다 해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랬으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권리가 확정된 날이 되죠. 확정이 돼야지만은 취득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시험에 나온 게 요거죠.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가 언제 확정될까요? 당첨된 날. 당첨된 날이 되겠죠. 그래서 당첨일 해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러면 권리가 확정된 날. 예를 들면
당첨권은 언제 권리가 확정되죠? 당첨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걸 추첨일 이러면 안 돼요. 추첨은 뭐예요? 추첨만 하는 거예요. 당첨될 수도 있고 낙첨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첨일 하면은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기 정신없죠. 당첨일이 돼야 됩니다. 끝. 자, 여기까지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해보자. 양도시기. 양도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고요. 나머지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이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관한 것들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꼭 강조했습니다. 양도시기에 관한 것. 이해 가겠어요? 그 다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은 몇 줄이 안 될 거예요. 요것만 달달달달 봐요. 그럼 시험에 요거예요. 축하합니다. 한 문제 맞은 걸 틀리기만 해봐요. 자, 297쪽에 5절 비과세 왕별 표시하세요. 출제 가능성 엄청나게 높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은 페이지 수도 많습니다만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다 해드릴까? 여기다가 자,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드릴게.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만 남았으니까 아주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다 그러면 금액이 클까요? 작을까요? 금액이 크죠? 금액이 목돈이 들어왔는데도 세법에서 포기한 게 비과세예요. 목돈이 들어왔으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목돈이 들어왔는데도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거라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돈은 생겼지만 짠하단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득은 짠한 것 세 개뿐이 없어요. 그럼 짠한 게 뭐가 있느냐? 첫째, 파산 선고. 망했어요. 망해서 소유권 넘어갔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물리면 억울하겠죠. 요건 비과세 됩니다. 해보자. 파산 선고. 두 번째, 농지의 교환이 있어요. 농지를 바꾸는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이거는 농사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교환하는 것들이에요. 뭐냐 하면은 보죠. 농지가 있는데 요건 갑의 거, 요건 을의 거. 갑의 집은 여기에 있고 을의 집은 여기에 있는데 농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사지로 아침에 갈 때는 갑은 요렇게 가고 을은 갑은 만나기 싫으니까 요렇게 가고, 이렇게 오랜 생활을 갖다가 농사를 지었으면 너무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 여기 논두렁에 앉아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언제까지 농사 질지 모르는데 우리 바꾸자. 이게 농지교환이죠.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들어가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걸 악용할 사람이 있겠죠. 시세 차익이 크게 날 때 이쪽에 있는 땅은 평당 뭐 10,000원인데 이쪽에 있는 땅은 평당 70,000원이다. 그럼 당연히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악용할까 봐 그 비과세되는 한도가 4분의 1 있습니다만은 오늘 몰라도 되고, 그 문제풀이할 때 오늘은 파산 선고나 농지의 교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더라. 끝.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되죠. 아주 쉽게 따라해봐요. 파산 선고, 농지 교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있죠. 1세대 1주택이면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양도했으면 무주택자가 되죠. 오죽하면 팔았겠냐 이거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몇 년? 오늘은 어감들이 계속 안 좋은 숫자만 계속 나와가지고 2년? 2년? 그럼 더 이상하네, 그죠?
2년 이상 보유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몇 년 이상 보유? 여러분은 다 몇 년 이상 보유? 2년 이상이면 비과세 받아요. 다만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이 있죠. 요건 좀 있다. 뒤쪽에, 책 뒤쪽에 있으니까 지금 보면 왔다 갔다 헤맬 것 같아서 그냥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 에이, 해줘.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40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 그 다음에 경기도 요쪽, 성남 요쪽들에서 40개인데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서울은 전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는 보유 기간 2년 이상이면서 그 중에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에 거주 기간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돼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데 이러한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거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배제하는 거 또는 감면을 배제하는 거. 1세대 1주택 양도면 비과세 감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경우가 요거 나올 때가 됐죠. 첫째, 미등기 된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해요. 이따 또 나옵니다. 미등기 된 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감면도 못 받아요. 예전에 한번 나온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감면은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비과세도 못 받고 감면도 다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불안하지? 그 다음에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00년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럼 고가주택의 개념이 뭐냐? 얼마 초과될 때? 9억 초과. 얼마 초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양도소득세는요. 어떤 공시지가, 공시가격 필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금액 계산할 때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실거래가라고 그러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초과될 때? 9억 초과될 때. 마지막 세 번째 허위계약.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되지만 2년 이상 보유했어도 비과세를 못 받는 것들은 세 가지 경우. 등기되지 않은 거, 고가주택, 허위계약에 의한 건 비과세나 감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러면 되겠죠. 요거 이따가 기본서 뒤에 있거든요. 그때 할 때 내가 여기에요 하고 가르쳐 드릴게. 못 찾아서 막 꼭 찾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알았어. 297쪽에 굵은 것만 밑줄. 1번 파산선고, 2번 농지교환, 299쪽에 3번 1세대 1주택의 양도. 됐나요? 그 다음 301쪽에 3번 밑줄. 301쪽에 동그라미 3번 다가구주택. 요거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다 그랬으면은 1주택으로 본다는 것 알아두세요.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 그 다음에 괄호 3번 주택에 딸린 토지, 부수토지라고 그랬죠. 재산세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기억나요?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안에는 바닥 면적의 몇 배? 5배. 그 밖의 지역은 몇 배? 기억나요? 언제 배웠는데? 2주 전에. 그 다음 302쪽에 보면은 5번 밑줄 괄호 5번 겸용주택. 기억나요? 겸용주택, 상가주택.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부 뭘로 본다고 그랬죠? 주택으로 본다는 것들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안 찾아보면은 310쪽을 먼저 볼게요. 이거 못 찾으면 쉬는 시간에 책 다 뒤질 것 같아서. 310쪽에 4번 비과세, 감면, 배제 이렇게 나왔죠. 세 가지 사항. 1번 뭐죠? 2번, 3번. 세 가지는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됐어요? 이렇게 또 어디 있는지 찾아놔야지 또 마음 편하죠? 에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303쪽에 3번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나온 거 있죠? 여기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들이죠. 실제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일시적인 2주택. 자, 요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